그렇게 잘 된 스벅이 2008년에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스벅이 이때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별다방을 갔든 일본에서 가든 미국에서도 뭐 스페인에서 가든 커피 맛이 똑같은 거 아시죠? 플로바라고 하는 제품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물의 온도, 물의 양, 로스팅의 정도, 이런 것들을 똑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모바일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호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클라우드에 채워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아,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DT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예. 그때는 DT 안 하면은 우리 잘못하면은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정말로 기업들이 어떻게 DT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좀 실증적인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입고 오신 티셔츠가 뭐 티셔츠도 그렇고 이렇게 네. PPL도 그렇고 아무것도 저희가 받진 않았지만 예. 예, 분석을 할 회사라서 한번 그래도 깔맞춤을 또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광화문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반경 내에 스타벅스 한 4개, 5개가 있어요. 예. 예전에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 정확한 통계는 한 1,500개? 그렇다면 지금 한 2,000개가 벌써 넘는.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스타벅스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스타벅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스타벅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예. 왜 스타벅스가, 이 전통의 스타벅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맛배기로 예. 네, 왜인지만 잠깐. 사실은 스타벅스가 몇 번의 부침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고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그것이 굉장히 맞춤형 대비가 됐다. 이런 준비를 게 해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죠. 호재가 된 거군요. 호재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기업들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이나 뭐 극장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대비를 참 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의 수단으로 디지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썼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도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야, 이 회사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이렌 오더도 그렇고 스타벅스를 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뭐 지금 디지털을 전환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저도 스타벅스와 관련된 뭐 디지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들은 오늘의 이제 주제니까 예. 네, 천천히 한번 후반부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 좀 시작부터 스타벅스 아까 여러 번의 또 위기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예. 저희가 또 아마존 시리즈 이렇게 잘 분석해 주셨던 아. 스타벅스를 한번 좀 이렇게 속속들이 예.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는 대로 한번 엮어보시죠.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타벅스도 시애틀이죠. 예, 아마존의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시애틀이 터가 좋죠. 커피, 그리고 보잉사, 뭐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해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일단은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뭐 1호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커피 매니아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찾죠.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그분도 혹시 뭐 창업의 청혼의 꿈을 꾸고서 어디를 갈까 하시다가 시애틀을 결정해서 오신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여기 또 하사장님. 하사장님. 하워드 실츠께서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이 커피 머신을 파는 곳이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커피 머신을 가지고서 음식점이나 집에서 커피를 먹는 게 미국의 대부분의 적이었는데,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처음으로 뭐 커피를 세일즈한 게 아니라 커피 원두하고 기계만 팔았답니다. 아, 스타벅스를 세우시고 나서도 하사장께서 스타벅스를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이제 스타벅스가 하워드 실츠 회장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 동네에 3명의 뭐 한 분은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세일즈 하는 분이었고 뭐 이렇게 해서 3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타벅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원두만 팔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두를 처음에는 동네에서 팔았고 이제 수입해서 팔았고
이러다가 하 사장께서 이제 영업사원일 때, 이게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보다 더 많이 커피 기계를 파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를 가봤더니, 이거 괜찮다. 라고 해서 이제 80년대 초에 합류를 하죠. 이게 스타벅스가 원래 7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80년 초에 합류를 해서 이제 거기에 영업사원으로, 영업 책임자로. 네. 하 사장님이 처음에는 뭐 공동 창업자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죠, 직원이셨군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의 진정한 맛을 보게 된 거죠. 저기 이태리를 여행을 하다가 그 에스프레소 바를 이렇게 커피집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특이하더라. 이태리 사람들이 지금 낙천적이잖아요. 뭐 솔레미오 막 이래가지고 낙천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삼삼오오 막 왁작지껄 떠드는 걸 보니까 이거 미국하고 좀 다르네. 미국은 근데 집에서 내려서 이렇게 마시고 뭐 저기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마시고 이런 거였는데 이 떠드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집, 직장 그리고 제3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커피집이 커피 원두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그 세 분한테 창업자한테 제안을 했더니 단칼에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본인이 나와서 창업을 한 게 이제 커피집이죠. 그럼 그 전에는 스타벅스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이름은 스타벅스였는데 원두만 팔고 기계만 팔던 곳이 이제 커피를 내려서 팔거나 이러진 않았죠. 그러면 하 사장님이 나와서 창업을 따로 하셨으면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누가 갖고 가게 됐나요? 스타벅스는 원래 그 창업자 세 분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기간을 10년씩으로 나누는데 스타벅스가 창업되고 하 사장님이 일을 하던 그 10년. 네. 그리고 하 사장님이 나와서 일조로 날레라고 하는 커피집을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스타벅스 하는 세 분의 창업자가 야 우리 거 사줘. 우리 회사 사. 이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380만 달러? 한 40억. 굉장히 그때 이제 큰 돈이었죠. 그래서 그걸 인수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스타벅스가 날개도 친 듯이 이제 확장을 한 거죠.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계시다가 나와서 창업을 해서 다른 거라고 계시다가 역으로 이제 자회사가 모회사를 인수하듯이 꼭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직장을 역으로 인수하셨군요. 예, 미국 뭐 그런 게 많죠, 뭐. 멋있으시네요. 예, 근데 뭐 서로 창업자들도 그렇고 하 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서로 윈윈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 사장님은 미국에 없었던 커피 문화를 만드신 분이. 예, 뭐 어떻게 보면 커피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태리에 있는 커피집 그걸 그대로 도입했대요. 이름도 약간 이태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조 날레인가요? 네. 일조로 달래. 네. 저 뜻은 잘 모르겠어요. 네. 뭔가 약간의 좀 날래 뭐 이런 것 같은데. 약간 좀 네. 날티. 아무튼 그런데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저도 이제 이태리 커피집을 가봤는데 이 보타이를 메고 딱 그러고 서빙을 하잖아요. 턱시도를 딱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래시고 뭐 이런 음악들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피봇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저기 오프라인도 바로 피봇을 해가지고 복장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은 재즈하고 브루스 같은 거를 이제 대신하고 의자도 미국의 놓고 음악으로. 미국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보면 탁 이러고서 커피 마시고 뭐탁 장화 신고 그런 네. 스타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같이 일어난 게 2000년 초반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스타벅스가 어떻게 뭐 그런 경영학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사실은 IT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커피집들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출처회장이 나 이제 그만둬도 되겠어. 그러고서 이제 그만둔 게 2000년인데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면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잘 될 때 가장 위험하다. 네.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2008년에 엄청난 위기가 왔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커피집을 낼 때도 하 사장님의 이 끈기를 알 수 있는 게 한 240개의 VC들을 찾아다녔대요. 나 커피집 낼게, 커피집 낼게. 근데 220개에서 거절당했답니다. 와, 끈기가 장난 아니시네요. 240개면은. 240개의 VC와 돈 있는 분들 찾아다녔는데 한 220군데에서 거절당하고 한 20군데에서 한 15만인가 20만 달러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된 스벅이 2008년에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은행 금융권 위기. 뭐 금융권 위기가 커피를 덜 마시게 한다 뭐 이런 상관관계는 없는데 이게 너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경쟁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 다음에 매장도 막 여기저기 들쑥날쑥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많다 보니까 커피 이외에 지역 토속물도 팔고 아, 인형도 팔고 네. 뭐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혜성과 같이 다시 나타나셨군요. 2008년에 복귀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스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벅이 이제 이때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12, 13년 정도 전 얘기네요. 꽤 그렇죠. 오래전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꽤 오래전도 아니죠. 2008년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07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 사장님이 딱 들어올 때 보면 야 이거 스마트폰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위기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7개를 얘기했대요. 야 고객에게 집중해라, 커피에 집중해라, 뭐 원두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를 쭉 나열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을 동원해야 되겠구나. 아, 이 7개를 실현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동원하겠다. 디지털을 동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제일 먼저 CEO의 의지와 철학 이거잖아요. 두 번째 뭐지 기억나세요? 두 번째요. 예. 아, 사람을 인재를 영입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 말에 스테판 질렛이라고 하는 시만텍 부사장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저기 디지털 잘하니까 나보다 내가 열심히 밀어줄게. 자,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스테판 질렛이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벤처부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플로우가 CEO의 강력한 의지와 인재 영입과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영입한 사람이 아담 브로트만이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의 디지털을 다 했죠. 앱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도 만들고 커머스도 만들고 하물며 매장에 와이파이를 놓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매장에 와이파이 놓은 게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011년, 12년 요 사이에 매장에 무료 와이파이를 놨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인터넷도 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왁작지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제3의 장소로 만드는 기틀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만든 거는 사실 2008년 이후에 실추회장이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주고 그때서부터 이제 디지털이 동원되고 이게 이제 문화화되고 기업의 이익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벅이죠. 예. 이 기회 이마다 한 번 마시고 스벅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요새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아까 제3의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집에서 나가서 회사에 있을 때 외에는 거의 뭐 밤에 술 마시는 거 빼면은 예. 커피숍에서 누구 만나거나 커피숍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이런 게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에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과거에는 뭐 뉴욕역 앞에서 만나자. 네, 무슨 종로서적 앞에서 그렇죠, 만나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중전 앞에서 뭐 이렇게 저기도 하고. 삐삐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인 것이 스벅이라 커피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커피 한잔 하자 이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나자예요. 스벅에서 만나자. 스벅 거기서 만나자. 어느 지점 어디 그렇죠. 스벅에서 만나자. 네, 이제는 커피는 하나의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게 제3의 장소고 우리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하고 반가운 사람과 이렇게 접견을 하는 그런 장소로 스벅을 많이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벅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따지면은 2번이나 문화를 만드셨네요. 예전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던 시절을 커피숍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게 하 사장님이고 네.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편히 이용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편히 이용을 하면서 왁자지껄 또 떠들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한 번 만들어 주신 게 하 사장님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략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피를 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험을 제공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어떤 장소로서 그 다음에 항상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스벅이 된다 이런 우리 커피 파는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커피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숨은 IT의 기술과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아틀라스 얘기 들어보셨죠? 아틀라스 얘기만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대단한. 아틀라스라고 하는, 뭐 예전에 물 아래 가라앉았던 도시, 아니면 신세계의 의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아틀라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매장을 분석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매장의 위치와 주변의 상권, 사람들의 교통, 뭐 흐름, 뭐 기타 등등, 뭐 함내 지역의 경제 이런 거까지 다 분석이 돼서, 아, 여기에 매장이 들어가면 커피를 많이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잘 먹일 수 있겠다. 속으로는 여기 들어가면 한 달에 매출이 얼마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매장을 넣으면 사람들이 잘 모이고 편안하게 지역사회민들이 모여서 즐겁게 보낼 수 있겠구나. 포장을 정말 잘하는군요. 야, 그러고 나서 커피는 기본. 근데 그런 상권이 매장을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매장에 있는 것도 데이터를 주죠. 아, 여기 인구 밀도가 많아. 그리고 최근에 지역 축제가 생겨. 내일부터 날씨가 더워진대. 그러면 얼음도 미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재고도 미리 쌓아놓고, 네. 그 다음에 거기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미리 다 갖다 좀 채워놓고,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커피가 왜 안 나와. 뭐. 대단하죠. 맞아요. 스타벅스에 가면 확실히 웨이팅 시간이나 이런 게 일정해요. 다른 곳들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 같은 데 가면 몰릴 때는 막 1시간 기다려야 되고 평소에는 막 10초 만에 나오고 그랬는데 스타벅스는 엄청 많이 몰려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딩동벨도 쓰지 않고 사람 불러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매뉴얼상으로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뭐 네. 저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런 이야기도 한마디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의 예로 아틀라스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니까 뭐 굳이 뭐 고객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주도면밀한 거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뭐 사이렌 오더라던가 앱의 뭐 프리퀀시 적립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뒷단에 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에서 별다방을 가든 일본에서 가든 미국에서도 뭐 스페인에서 가든 이게 커피 맛이 똑같은 거 아시죠? 플로바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네. 물의 온도, 물의 양, 로스팅에 대한 정도 이런 것들을 똑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모바일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호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클라우드에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은 뭘 좋아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플라이휠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스타벅스의 플라이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스타벅스 플라이휠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IT를 하는 기업들은 모두가 다 플라이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다. 그러면 싼 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방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고 가격이 싸지고 그러면 고객들이 더 많아지고 그럼 이게 하나에 또 이렇게 돌고 또 이게 자꾸 선순환되고 예를 들어서 우버다 그러면 드라이버가 많아지면 뭐 고객이 많아지고 값이 싸지고 또 드라이버가 많아지고 이게 뭐 쿠팡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테슬러.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쿠팡, 테슬라, 쿠팡. 뭐 카카오, 네. 뭐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네. 이런 회사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특징이요. 네. 돈을 되게 늦게 벌었나요? 늦게 벌었. 이게 10년도 안 된 회사들이에요. 거의 10년밖에 안 된 회사들. 거의 10년 전후에서 네. 된 회사들이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가 그렇게 저기 해도 100조가 넘는 네, 기업이었잖아요. 네, 네. 뭐 카카오는 매출이 거의 300만 배 이상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아마존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죠. 26, 7년밖에 그렇죠, 떠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들이 다 디지털 회사고 플라이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들의 특징이 10년 안에 생각지도 않은 빅뱅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1조 달러 기업 없었잖아요. 그런데 1조 달러 기업 생겼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는 회사가 100조가 됐고 그 다음에 매출이 몇백만 배가 뛰었고 이게 다 최근에 10년 안에 일어난 일. 네. 그러면 스타벅스도 2008년부터 일어났던 이유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기업이다. 스티브 잡스한테 감사해야죠. 지금은 너무 멀리 계시고. 좀 멀리 계시긴 네, 한데 네. 스티브 잡스가 저는 생각에 그분이 만든 거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 아니에요.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죠. 스마트폰은 2000년대 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모든 산업, 하물며 커피 산업, 뭐 중공업, 조선, 그 다음에 뭐 IT는 물론 할 것 없이 커머스 이런 쪽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가장 큰 그 인류가 끼친 공헌이지. 아이폰 만들었다, 그거는 뭐 저기 애플에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우리하고 별 관계 없죠. 그 보십시오. 아이폰이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이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뭐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가 완전히 무슨 입에 다를 정도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플라이 휠이 스타벅스의 플라이 휠은 좀 어떤 플라이 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